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천하는 추식구구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추천드리기에 예쁜 품종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해가 지났고 저 따라 심어서 그걸 또 즐겨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품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을 해서 또 새로운 품종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 제 마음에 정말 들었던 품종만 딱 추려서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올해 튤립을 딱 5알 내지 8알만 심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력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열정도 없고 해서 튤립을 심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튤립을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짐처럼 느껴져서 그랬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 종묘에서 예약 튤립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줬길래 그걸 이렇게 탁 눌러서 뭐가 수입이 됐지? 이러고 이렇게 훑다가 보자마자 이렇게 뿅 반해버린 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망하고 무안하기도 한데 또 튤립을 또 좀 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튤립 열정이 다 사그라든 줄 알았는데 마음에 들었던 품종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품종에 눈이 뿅 반해버렸냐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시 봐도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예쁜, 또 이렇게 이쁜 애가 있을까? 이름은 드리머. 이름도 좀 드리머래요. 정말 제 안에도 튤립에 대한 꿈이 이렇게 막 샘솟는 것 같은데 세상에, 튤립인데 너무 겹작약처럼 생겼죠. 게다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이에요. 이 핑크색도 하늘 아래 같은 핑크색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핑크색이에요. 딸기 우유 같은 약간 그런 핑크색. 게다가 심지어 겹튤립인데 심지어 작약 같아.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눈이 그때도 진짜 저 되게 무신경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하여튼 그 옆에 있는 타이완이라고 하는 튤립도 약간 코랄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건 약간 사진을 조금 잘못 찍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살짝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라는 게 노지랑 또 실내에서 나오는 색감이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서는 되게 거친 색감 이런 것들도 되게 진하게 표현이 되는 반면에 실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되게 맑고 청초한 이런 빛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타이완이라는 튤립도 조금 그런 거친 색감들이 조금 빠지고 나면 실내에서 되게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더블 서프라이즈도 너무 이쁘고 다이너스티 뭐 맨날 이쁘니까. 어머, 티스부츠는 벌써 품절됐군요. 이쁘니까. 제가 추천드릴 품종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추천드릴 튤립이자 제가 구매했던 튤립이자 제가 정말 세 손가락 안을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튤립이 없나? 아직 살아있어요.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화이트벨리, 얘가 들어왔어요. 다시 봐도 너무 좋아. 화이트벨리는 뭐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8월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튤립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들을 이렇게 그래도 가끔씩은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묘사에서 화이트벨리를 비행기편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게, 웬만하면 수입이 될 때마다 그 해마다 화이트벨리를 사가지고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워본 결과 비행기편으로 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무게에 따라서 운송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작은 사이즈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화이트벨리도 되게 쬐꺼만한 것들이 최근 2년간 수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걸 심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빈곤하게 듬성듬성 피어요. 최근 2년간 수입된 화이트벨리는 꽃이 폈을 때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이트벨리가 배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큰 사이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 종묘에서 지금 이걸 예약으로 이렇게 예약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건 3차죠. 3차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무조건 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로 들어오는 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고 뿅 반했던 그 풍성한 화이트벨리를 볼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런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신났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드리머보다도 물론 그것도 너무 예뻤지만 이 화이트벨리 배편으로 들어오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이따가 튤립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예쁜 튤립 올해 말고 내년에 다음에 키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미뤄두면 그 다음이 없어요. 추식구군 같은 경우는 이게 통관 과정에서 각종 벌레, 뭐 심각한 병해충, 바이러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전부 다 폐기 처분이 되고 소각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되었을 때 그때 심어야 그래도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화이트벨리가 그래도 비행기 편으로는 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배편으로 들어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라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봐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려고 갖고 온 투식구군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 아이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탁 떴는데 너무 예쁘다. 우선은 이제 여기에 정렬되어 있는, 사진첩에 정렬되어 있는 순서대로 추천을 드려보자면, 맨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일단은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품종의 튤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추천하는 튤립이기는 해요.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얘는 다이너스티인데 크라운이에요. 왕관 모양으로 생긴 다이너스티 튤립인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 튤립 자체가 너무 조그매서 별로 이렇게 눈에 확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뇌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따금씩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걔가 참 독특했었는데, 모양이 좀 독특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서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수입이 되긴 됐는데 제가 그거를 사서 키워보니까 엉뚱한 애가 나오더라고요. 추식구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사진 보고 샀는데 엉뚱한 애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키워가지고 이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수입이 되면 꼭 사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걸 수입한 곳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 긴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건 사야 돼 이러실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튤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름에 이렇게 되게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가령 뭐 애프리콧 임프레션, 레드 임프레션, 뭐 디자인 임프레션 이런 식으로 끝에 이름이 임프레션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캔디 프리스, 화이트 프리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프린스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같으면 좀 같은 계통의 튤립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화형의 동일함?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운 튤립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꽃잎 모양은 이렇게 왕관 모양이고요. 그리고 꽃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튤립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 때는 되게 작았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나중에는 되게 거대하게 끝나는 튤립들이 많잖아요. 근데 크라운 튤립들은 꽃봉오리가 작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고 약간 커진 상태로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튤립들이 시들 때가 되면 이게 꽃잎들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근데 크라운 튤립 같은 경우는 꽃잎들이 낱개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꽃잎이 바래면 색깔이 바래하면서 이렇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꽃이 시들고 나서도 예뻐서 제가 그때 한동안 그냥 뒀던 기억이 있어요. 이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튤립을 키우다 보면 이 꽃잎을 제때 정리를 못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고 만약에 꽃잎이 그렇게 한두 개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암술, 수술의 그 꽃가루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후두두두두 떨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는 꽃이 완전 시들기 전에 이렇게 빨리빨리 잘라서 정리를 해줘야 베란다가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데, 크라운 튤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시들어가기 때문에 꽃을 오래 보는 장점도 있지만 그 뒷정리를 하기에도 되게 깔끔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모로 제가 진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에 수입된 크라운 튤립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해본 튤립은 요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랑 제가 감기가 너무 오래 안 나와가지고 이따가 또 약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랑 이제 스트라이프 크라운이었나? 그런 스트라이프 크라운 튤립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 드레스라고 하는 크라운 튤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크라운 튤립으로 마저 이어가 보면 자, 이게 스트라이프 크라운 튤립입니다. 이게 제가 구매할 때는 크라운 튤립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냥 꽃잎 색깔 보고 되게 독특하고 예쁘네 이러고 샀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꽃도 너무 작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좀 이게 뭐야, 볼품이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개할 쯤이 되었을 때에는 예뻤다. 예뻤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크라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그 튤립 중에서 정해진 색감이 정해진 비율로 일정하게 올라오는 튤립이 있는가 하면 영화 튤립 피버에 나온 것처럼 마치 브레이킹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갈라진 색감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그런 튤립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런 튤립인 거죠. 그래서 제가 5알의 튤립 구근을 심었는데 그 5개가 모두 다른 색깔로 올라왔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의 비율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만기쯤 돼서 그렇게 각기 다른 5개의 튤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되게 신선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품종으로 여러 개의 튤립을 심고 나면은 이 전체로만 보고 가끔 그 중에서 제일 이쁜 하나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피어있는 모든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꽃마다 색감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얘는 왜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았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스트라이프 크라운 때문에 이 크라운 튤립의 매력에 이렇게 빠지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올해 레드 드레스라고 하는 튤립을 심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살 때 저는 이게 크라운 튤립인지는 몰랐어요. 사진을 보고서 이게 크라운 품종인가? 이런 건 몰랐었는데 피고 나니까 크라운이더라고요. 스트라이프도 그렇고 이 레드 드레스도 그렇고 꽃봉오리 때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보통은 튤립이 사실은 꽃봉오리에서 색이 물들면서 이렇게 막 피어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이쁘잖아요. 근데 레드 드레스는 오히려 그때는 좀 볼품이 없었다가 이게 만개하고 나서 그때 진짜 매력이 뿜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좀 사진 촬영과 이 자료 남기기에 좀 불성실한 관계로 얘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드러내는 그런 사진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얘를 라방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 매력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면서 안 했는데 제가 갖고 왔는데, 자, 먼저 얘부터. 아이고 레드 드레스라고 하는 크라운 튤립인데, 오, 튤립 안 같죠? 자, 우리 딸이 이거 보면서 별 같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라운 튤립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이. 그래서 얘는 지금 완전 바짝 만개한 건데 꽃잎이 그렇게 막 국그릇 밥그릇 안 됐죠. 얘는 그렇게 막 꽃잎이 거대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개해도 딱 요 정도예요. 예쁘죠? 향기 너무 좋아 지금.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약간 그 튤립에서 나는 그런 냄새 아니고 그 크로커스, 제가 로망스 꽃향기 좋다 그랬잖아요. 로망스랑 비슷한 향기인데 그거보다 향기가 더 세요. 홈쇼핑 같대. 근데 향기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영상 편집하면서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완전 뽐뿌가 제대로 오는 영상이었는데 영상에서처럼 진짜 향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그 라방은 그 웹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카메라가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선명하게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낮은 화질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는 정말 예쁘다. 그리고 향기도 너무 좋고 진짜 만족스러웠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수입된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 종묘는 수입 예정인 리스트도 미리 공개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봐도 지금 3개 말한 이 크라운 튤립들이 한 개도 수입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 좀 더 기다려보면 다른 종묘사에서 얘네들을 갖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판매처에서 이거 판매한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라운 튤립 지나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화이트벨리라고 하는 겹튤립입니다. 우리 하회 종묘에서 썸네일 사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져왔더라고요. 가끔 종묘사들 보면 썸네일을 이게 뽐뿌가 오는 사진이 아니라 있던 뽐뿌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사진을 쓸 때가 있어서 되게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너무 잘 잡아가지고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뽐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봤던 예쁜 모습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넘겨도 너무 이쁘죠? 이 화이트벨리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겹튤립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영상 엄청 길 것 같네요. 이게 겹튤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화형은 아니에요. 꽃잎이 약간 라넌큘러스처럼 이게 똑같이 생긴 이파리가 겹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겹튤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 끝에가 이렇게 살짝 갈라져가지고 겹겹 있어서 약간 작약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중에 또 아주 드물게는 겹인데 맨 가장자리의 꽃잎이 이게 꽃잎인가 잎인가? 꽃잎인데 이파리처럼 들어간 모습이 있어서 좀 뭔가 다른 느낌을 풍기는 그런 겹튤립이 있어요. 꽃받침처럼, 잎의 모양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꽃받침 같은 경우는 이게 잎이 변한 구조거든요. 꽃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잎인데 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꽃 밑에 있는 건데, 백합과 그 다음에 이제 목련과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꽃받침이 꽃잎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육안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꽃받침이 없어요. 튤립 같은 추식구근도 대부분은 백합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꽃받침이 없죠. 근데 이 화이트벨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꽃잎이 마치 꽃받침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되게 날렵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탁 치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맨날 추천하는 튤립 탑3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행기로 온 아주 작은 구근으로 실내에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딱 저희 집에서 키운 화이트벨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풍성하게 올라오면서 바깥이 삐침으로 돼야지 예쁜 건데 여기가 이렇게 소박하게 있고 그렇게 바깥에 삐침이 있으니까 마치 스프링 그린 같은 그린 튤립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 튤립 같은 경우는 만개했을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빈약하면 만개했을 때 되게 초라해요. 그래서 꼭 배편으로 들어온 큰 구근으로 키워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튤립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크로커스입니다. 크로커스. 이게 블루펄이라고 하는 크로커스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말이 많았죠. 제가 정말 크로커스 추천은 잘 안 하는데 정말 강추하는 너무 예쁜 크로커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수입까지는 했는데 통관 과정에서 전부 폐기됐어요. 병행충이 발견이 됐나 봐요. 근데 올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 블루펄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라, 아니면 좀 각오를 하고 구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식구근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다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책임한 종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종묘사라고 하더라도 구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수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수입은 제대로 됐는데 자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배송 과정에서 뒤바뀌거나, 근데 애초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잘못 팔아버리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메이저 종묘사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과 자기 홈페이지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구분을 팔아오는 그런 종묘사, 일관되게 팔아오는 그런 종묘사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오픈마켓, 쿠팡이라던가 11번가라던가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그런 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못 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통관이 안 돼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루펄이라고 하고서 판매한 곳이 있어서 뭐지 싶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그걸 사서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꽃필 때쯤 돼서 2월쯤에 피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애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판매했던 판매처에 문의를 하니 그거 실내에서 키워서 색감이 옅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이 그거를 옥상에 갖고 가서 아주 그냥 빛이 듬뿍 보게 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 나왔고, 심지어 그 크로커스는 이 암술 수술 모양이 품종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봐도 아예 블루펄이랑은 너무 다른 크로커스였던 거죠.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니다, 블루펄 맞다, 배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환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환불을요 잘 안 해주는 데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되게 조금씩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영세 종묘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가격만 보고 구분을 구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오래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묘사에서 구분을 구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천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 종묘, 태강식물원, 나은식물원 요 세 군데는 정말 AS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잘못 나왔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구입 과정에서도 뿌리응애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구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면 바로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주거나 이렇게 딱딱딱딱 해줘요. 그래서 너무 싼 거 이런 거 보고 막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블루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런 오픈마켓 이런 식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조금
신중해라. 작년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메이저 종묘사에서도 똑같이 블루펄의 리스트가 있었다면 아 그냥 전체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서도 구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메이저 종묘사에서는 한 군데도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뭐 오레인보우도 그렇고 꽃시몰도 그렇고 정말 아무 데서도 수입을 하진 않았는데 딱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만 블루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품종이기는 하지만 저라면 오래 안 사고 다음 기회에 메이저 종묘소에서 판매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은 튤립입니다. 이 사진 보면 여자들은 아주 안 살 수가 없죠. 여자들의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색깔의 튤립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명 샤베트 튤립이라고도 불리우죠. 진짜 품종 이름은 티스 부츠입니다. 그래서 이 티스 부츠 튤립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게 먼저 절하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절하로도 너무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호텔 예식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흔하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튤립이었는데 그게 이제 해가 지나고 하면서 이제는 절하 농가로 이렇게 전량 수입이 되다가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 소비자들이 티스부츠를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게 우리 하회 종묘에서 월요일날 예약 구매를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인 오늘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오늘 품절이 되었네요. 언제 품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사이에 품절이 됐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티스부츠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방송 올리자마자 막 2시간 만에 품절된 적도 있었고 작년은 뭐 4시간 만에 품절됐나요? 어쨌든 티스부츠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아이 종묘에서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다른 곳에서 기다리면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올라오면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이게 실내에서 키웠을 때만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노지에서 키우면 강한 햇빛에 되게 탁한 색감이 올라와서 요 색깔이 안 나와요. 안 예쁜 색깔로 펴요. 그렇기 때문에 티스부츠는 제가 보여드린 요 색감을 원하신다면 꼭 실내에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선화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수입이 안 됐는데 그 전에 키운 수선화인데 이름은 써니프렌드라고 하는 수선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이름처럼 써니하죠. 너무너무 상큼발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또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만약 수입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커뮤니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았거든요. 뭐냐면 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는 빨강이랑 주황색 계통의 튤립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사가지고 심어봤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예쁠까?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제일 예쁜 걸 추려보고 싶은 마음에 비슷한 걸 그냥 쫙 심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 눈에 정말 확 튀었던 튤립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요 빨간 튤립 다음 사진 볼까요? 요거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제가 봤을 때는 이 튤립이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비슷비슷한 그 튤립들 사이에서도 눈에 너무 확 들어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얘가 이름이 커리였던 것 같아요. 커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수입되진 않았지만 예약 목록에 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차 또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걔가 얘가 맞다면 실물이 정말 만족하실 거다. 이런 의미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요거 호날두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키웠던 튤립. 이게 판매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어떤 데는 호날두라고 팔고 어떤 데는 로날두라고도 판매하는데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묘사들도 영어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영어식으로 그거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옮겨진 이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망통이라는 이름의 튤립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영어로 보면 MENTON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읽으면 맨톤이라고 읽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묘사에서는 이거를 맨톤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망통이라고 해서 불어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지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망통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를 영어식으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은 나라가 정말 너무 많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개량된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뭐 독일 이름을 쓸 때도 있고 네덜란드 이름을 쓸 때도 있고 뭐 프랑스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페인식으로 읽어야 이게 R이 H로 이렇게 읽히면서 호날두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RO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면 로날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날두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맞다. 그래서 종묘사 들어가 보면 호날두라고 적어놓은 분들도 있고 로날두라고 적어놓은 분들도 있는데 둘이 다른 튤립 아니고 같은 튤립이다. 그래서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컬이랑 같은 이유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게 다이너스티도 그렇고요, 호날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도 그렇고요. 튤립이 화형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 호날두랑 이런 튤립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 때, 그 다음에 초기 때 모습은 다른 일반 튤립이랑 똑같은데 이게 중후기로 갈수록 너무 커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크라운 튤립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튤립을 키우다 보면 초반에는 너무 감동을 받다가 중후반에 정나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국그릇 밥그릇이 돼서. 근데 이 호날두 튤립 같은 경우는 후기가 되어도 꼿꼿하게 이 모습을 딱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짱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끝까지 예뻐요. 그래서 끝모습까지 예쁜 튤립은 은근히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요 자체로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진 튤립이지만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피어난 색감을 보면 상당히 자주라고 해야 되나, 이걸 레드와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빛이죠. 근데 사진으로 보면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고 짙은 검은색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색감인데, 물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색감은 조금, 발현되는 색깔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호날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강력 추천하기도 해서 그거를 구입해서 심어본 구독자분들이 있으셨는데 피어난 모습이 이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보라 하면서 이게 호날두가 맞다고요? 이러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뭔가 이런 보라색이나 짙은 자두 색깔의 다른 튤립들도 되게 많아요. 퀸 오브 나이트도 있고 폴쉐러도 있고 되게 다양한 튤립들이 있는데 그 튤립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안에 그 튤립 아이도 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된 호날두가 제대로 수입이 되었다면 요런 모습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키웠던 이것과 똑같은 호날두가 수입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추천을 엄청나게 드리는 건 아닌데 좀 개인적으로 올해도 좀 아쉬움을 느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 튤립이 마리에뜨라고 하는 튤립이에요. 요거는 올해 보니까 여러 종묘사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요 사진을 보고 종묘사에 있는 마리에뜨를 보면 이게 마리에뜨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역시나 근데 품절됐네요. 예약 판매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어떤 데는 너무 좀 채도가 낮은 색깔로 썸네일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또 밝은 핑크로 이렇게 막 올라가 있기도 하던데 제가 실제로 키워봤을 때 나왔던 색감은 요거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이 색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형광 핑크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장점이 뭐냐면 다화성 튤립이에요. 다화성 튤립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튤립이 하나의 꽃 줄기에서 한 개의 꽃만 피거든요. 근데 다화성 튤립은 한 개의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이 피는 게 다화성 튤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근 하나 심었는데 여러 개의 꽃이 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득이다. 제가 지금 우리아의 종묘 갔는데 거기는 이미 품절이고 그래도 제가 어제까지만 봤을 때도 다른 종묘사에서는 남아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추식구구는 오니소 갈룸의 손더시에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걸 제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강추했는데 작년에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거 보고 이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못 샀어요. 이거 꼭 사고 싶다, 꼭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아회 종묘 측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입고 예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아회 종묘는 그렇고요. 이제 다른 종묘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하지만 이거 꼭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종묘사에서 보고 있다면 꼭 수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크로커스네요. 얘는 트라이컬러라고 하는 크로커스입니다. 트라이컬러, 그러니까 컬러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직관적이죠? 보라색,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3가지 컬러인 것 같아요. 얘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인디언 앵초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색적이고 특이해서 멋있었다? 뭐 독특하고 멋있었다? 그래서 꽃봉오리 때 너무 예쁘죠? 그래서 꽃봉오리 때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만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지? 이러고서 이제 영상을 찾아봤더니 영상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꽃봉오리 때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죠. 피니까 약간 조금 평범해진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선화. 제가 수선화를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키운 수선화들이 예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애프리콧 휠이라고 하는 수선화입니다. 이게 같은 이름으로 코스트코에서 해마다 수입이 되는데 해마다 다른 애가 피어나고 있어요. 항상 리플리트라고 하는 수선화를 갖고 오면서 이름은 애프리콧 휠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추식구근 사는 거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어쨌든 진짜 애프리콧 휠 수선화는 얘입니다. 얘예요.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러분 눈에 이게 이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예뻤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엄마 이거 글쎄요. 팔다 이만큼이나 자랐네. 이게 사진빨이랑 동영상빨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동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얘가 꽃이 되게 커요. 그래서 수선화들은 이게 일단 꽃 자체가 크면 좀 존재감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아침빛 받으면 또 이래요. 이게 추식구구는 아침빛, 점심빛, 저녁빛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다른데 아침빛 받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요거. 어제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다시 보고 또 뿅 반해버렸는데 얘는 컴라우데라고 하는 수선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수선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생겼다 싶은 애들은 다 샀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빛 받은 컴라우데고요. 얘랑 비슷한 애 중에 애플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파이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오른쪽이 컵라우데, 왼쪽이 애플파이인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컵라우데가 이 화관 중심부에 있는 노란색 빛이 좀 색감이 빠진 상태예요. 이게 초기, 중기, 만기에 수선화 색깔이 달라지는 수선화들이 있는데, 얘도 아까 봤던 게 초반의 모습이고 이거는 중반쯤 됐을 때의 색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애플파이 같은 경우는 막 피었을 때 색감이 요래요. 그래서 각각 가장 예뻤을 때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키웠을 때는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달랐다. 그럼 애플파이가 조금 예뻐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애플파이가 예뻤을 때 옆에 컵라우데를 놓고 찍은 동영상이에요. 보시면 컵라우데가 부화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 안에 있는 그 속잎이 색깔이 훨씬 더 짙죠? 짙고 요쪽 그 애플파이는 훨씬 더 뭐랄까 연하죠.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컵라우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쪽에 있던 노란색이 이렇게 점점 빠져요. 이거는 이제 까꿍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막 키워나는 컵라우데. 그래서 보면 컵라우데가 훨씬 더 속잎이 좀 더 핑크톤이 돌고 애플파이는 훨씬 더 노란색의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색감이다 라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각각의 절정기 때 이렇게 비교한 건데 둘이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죠. 물론 이거는 실내에서 키웠을 때의 색깔이에요. 수선화 역시도 노지에서 키웠을 때는 다른 색감이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실내에서 키웠을 때는 요래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컵라우데랑 애플파이는 너무 예뻐가지고 비교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되게 비슷한데 이상하게 둘이 주는 느낌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컵라우데가 좋았어요. 컵라우데는 훨씬 더 야무지고 또렷하고 좀 짱짱한 느낌.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 생기가 돌아서 더 눈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애플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희마자기가 없는 약간 애가 졸려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맹해 보여요. 너무 미안하긴 한데 제가 컵라우데를 안 보고 애플파이를 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실물을 봤을 때 애플파이는 굳이 사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호감까지는 아니에요. 예쁘긴 예쁜데 근데 컵라우데는 되게 극호예요. 극호. 그래서 비슷하지만 좀 달랐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 갑자기 큰 수선화 좀 완전 다른 수선화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컵라우데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작아 보일 정도면 요 새로 나타난 요 녀석이 얼마나 큰 건지가 실감이 되시겠죠. 이게 지금 아침빛이라서 얘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야 안쪽에 프릴이 되게 과하게 꾸불꾸불꾸불해졌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게 다 꼬불꼬불꼬불하다고 다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약간 프랑스 오띠꾸뜨르 그런 옷처럼 되게 세련되게 꼬불꼬불꼬불 그랬던 것 같아요. 안에 부화관이. 그래서 제가 제 손 크기로 미루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수선화 중에서도 이제 완전 대형종들이 있는데 그런 대형종 사이즈예요. 정말 꽃이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도하는 그 느낌이 다르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 얘는 애플파이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생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몸 아픈 거는 똑같은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뽀뽀도 오고
이 추식구근에 대한 애정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금 또 봄이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어요. 자, 요거는 저희 집 안방에서 본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베란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머리맡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고개 돌리면 꽃이 쫙쫙 보이게끔 높이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꽃을 진열해놔요.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은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키 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을 보면 이런 모습. 근데 이게 아침에 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애기 깨울 때도 좋은데 잘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베란다 조명등 요거 딱 한 개만 켜놓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게 자기 전에 이제 보통 애기들이랑 조금 수다 좀 떨고 자잖아요. 그 주황색 불빛 받으면서 이제 이 주황색 불빛 받은 이 꽃들 보면서 그리고 밤이 되면 공기가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꽃의 향기가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밤이 됐을 때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가지고 꽃향기가 이렇게 샥 들어오면 그 향기 맡으면서 그 불빛에 이제 꽃들 이렇게 보면서 별 얘기를 안 해도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게 거실 뷰. 요거는 거실 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밤에 베란다 조명만 켜놓고 안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요런 빛을 받으면서 요런 느낌으로 꽃들이 보여요. 너무 예쁘죠? 정말 꽃 키운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죠. 너무너무너무. 자, 그래서 아침은 또 이래요. 요 창틀 안에 들어오는 꽃들의 모습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꽃들은 집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어떻게 안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창가 바로 옆에다가 탁자 마련해놓고 아침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 아침상이에요. 아침으로 이렇게 빵 쪼가리 2개 먹고 토마토 이렇게 먹고 옆에 이거는 커피 아니고 포도주스인데 이렇게 먹고 가면 이렇게 차리면 얼마나 부실해요. 진짜 아침 너무 부실하게 차렸죠. 자, 그런데도 옆에 꽃들이 이렇게 짜자작 있으니까 너무 고급 브런치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튤립을 추식구근을 강추하는 겁니다. 네, 남부럽지 않아요. 고급 레스토랑의 브런치가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저희 또 다른 봄밤의 사진. 이맘때 되면 애니시다가 또 꽃을 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시다도 이렇게 2개 땅땅 올려놓으면 향기가 너무 좋죠.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해마다 잘라가지고 삽수 만들어서 키우잖아요. 그 삽수에서 꽃이 핀 거예요. 애니시다. 이런 식으로 애기 머리 살짝 보이죠? 이렇게 머리맡 위에 이렇게 향기 나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쳐서장 있는데 어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날 안 좋은 일 있어도 이러고 자면 너무 행복하게 자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좋은 향기 맡으면서 자면 악몽을 꿀래야 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아이 없는 집도 강추지만 아이 있는 집도 정말 강추한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아이가 여기다가 캐치 티니핑 스티커를 어마어마하게 붙여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관람하는 게 조금 방해가 돼서 나중에 저걸 다 뗐답니다. 어쨌든 자, 창밖으로 보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감기가 진짜 너무 오래가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감기 너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오면 너무 안 떨어져요. 진짜 코로나 이후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고 올가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저는 올해도 좀 많이 심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드린 품종 중에서 아직까지는 수입된 게 별로 없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추식구근 추천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수입된 애들이 별로 없는데 사지도 못하는 거 괜히 사진만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화이트벨리가
배편으로 수입이 돼서 저는 그거 하나로도 진짜 되게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추천하는 주식구분의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또 겪고 나면 내년에는 제가 또 어떤 주식구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될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현재 기준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 종묘처럼 미리 예약될 수입이 될 품종들을 미리 알려주는 곳들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튤립만 추천한 게 아니고 수선화도 했고 크로커스도 했잖아요. 수선화 같은 경우, 이제 크로커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찍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거의 다일 건데 수선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수입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수선화 판매 안 하는 종묘사도 있을걸요? 그래서 수선화는 좀 늦게 수입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제가 추천드렸던 거 예쁜 거 있으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찾아봐서 꼭 구매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품종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또 사서 키우고 싶은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하나 안 하나 살펴볼 거고, 그래서 판매하는 거 알게 되면 커뮤니티에 공지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알림이 오면 그 커뮤니티 글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글을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면 진짜 뭔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중요한 내용만 올려요. 그러니까 꼭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 오기 전에 얼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